박경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권 분석과 입지 조건 분석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도 필요하고요. 또는 이 아이템이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입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창업자는 물론 경영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금,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창업의 4요소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아이템의 차별화도 아니고 창업자의 서비스 마케팅 능력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70~80% 좌지우지하는 건 입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도 있어야 되고요. 창업자는 서비스나 마케팅 능력, 이게 필요하지요, 당연히. 자, 창업자도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템 맞는 자리, 요걸 입지라고 합니다. 입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금도 필요합니다. 이걸 창업의 4요소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핵심은 입지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입지란 건 70 내지 80% 좌지우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습니다. 아니, 아이템보다도 입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럼 입지만 잘 잡으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요. 입지란 건 70~80% 좌지우지 하지만, 입지는 실패를 막아주는 마지노선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마지노선이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업을 할 목적은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의 차별화가 부과가 되어야 되고요. 창업자의 서비스 마케팅 능력이 부과되어야 비로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의 차별화 또는 입지, 창업자, 자금 다 필요하지만 이 중에 핵심은 입지다. 자, 나무 같은 뿌리 줄기가 입지고, 이 아이템의 차별화 창업자에서 이것은 격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격가지 없는 뿌리 줄기에서 과실이 맺나요? 아니면 뿌리 줄기 없는 격가지에서 과실이 맺어요? 완전히 말라 죽지요. 자, 근데 기둥은 뿌리 줄기, 입지가 기둥이고, 이게 받쳐줘야 비로소 창업자의 서비스 마케팅 능력도 빛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점포 창업은 마케팅이 부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템의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아이템의 차별화나 창업자 서비스 마케팅 능력은 입지가 받쳐줬을 때 빛을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좋은 아이템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편의점, 또 베이커리,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점,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자, 우리가 흔히 봤던 또는 많이 들었던 아이템들입니다. 자, 이 아이템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부분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템을 볼 때는 그 아이템에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지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템은 지속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유망업종이라고 합니다. 자, 유망업종이니까 창업하면 좋다. 일단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창업은 곤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이템이 좋은 것과 창업의 성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점과의 관계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경쟁점과의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비근한 예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한번 보시자고요. 커피 전문점 아이템은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템은 좋지만 우리의 창업은 곤란합니다. 창업자의 99.9%는
거의 1억 선 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 자금으로요. 자, 이 자금으로는 테이크 아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브랜드력 있는 커피점들은 30평대가 넘고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입지도 좋습니다. 거기하고 이미 경쟁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쟁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입지력이라고 합니다. 입지가 우위에 있던가 규모가 크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만 보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실 때는 아이템에 맞는 입지에 경쟁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아이템을 내가 창업을 하려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편의점. 뭐도 있고요. 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할 때는 자, 뭐나 CU 브랜드를 보고 여기가 상품 품질이 낮고 뭐 가격이 더 싸고 어디가 수량이 많이 갖추고 또 아니면 서비스가 좋아서 이용한 사실이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곳을 이용합니다. 자,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다. 이게 입지예요. 입지가 매출을 100% 결정을 합니다. 자, 입지가 매출을 결정하니까 자금이 적어서 B급제 하는데 경쟁점이 A급제 들어오면 경쟁점 항상 있어요. 이 경쟁점이 들어오면은 B급제는 그냥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B급제에 있는 편의점들이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세 확장 경쟁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장사가 돼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해를 하시고요. 이약금도 물어야 되고 문을 닫으려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려면 계약 기간을 어겼으니까 너 이약금을 물어라.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못 닫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단순히 보지 마시고 이것도 입지 싸움이구나. 내가 A급지 사지 못하면 언제든지 경쟁력에 밀려날 수 있다. 이게 모든 여기에 지금 제가 해놓은 거 테이크아웃 커피도요. 되게 창업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왜 테이크아웃 커피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커피를 맛있게 볶아가지고 가격을 싸게 사겠다.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예. 가격을 싸게 한다? 가격 싸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맛의 기준이 있어요 또? 맛의 기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쓴맛을 강조하는 투썸플레이스 같은 제가 브랜드를 이야기하겠지만은 투썸플레이스 같은 굉장히 쓴맛입니다. 그것도 또 즐겨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부드러운 쓴맛을 강조하는 스타벅스나 타멘탐스 같은데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혼자서만의 맛을 맛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지 소비자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는 브랜드가 맛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베네가 스타벅스가 타멘탐스 그냥 브랜드이니까 맛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혀 테이크아웃 커피점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지만 이러한 아이템도 입지하고 연결지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아이템보다도 입지가 우위에 있다. 매우 중요하다.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입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요 입지란 건 아이템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템이 소비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용하고 왜 이용하고 이걸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입지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템별로 소비자를 분석해서요. 거기에 따른 핵심 키워드를 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입지 전략을 세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 분석을 할 때는요. 일단 소비자가 첫째 누구인지 아니면 누구를 컨셉으로 정할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소비자들이 도대체 왜
이용하는지. 자, 이 무엇 때문에도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차량으로 오는지, 걸어서 오는지. 자,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 중에 보세요. 누구? 자, 우리의 모든 아이템은 일단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유리하고요. 자, 이 여성이 중요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 창업시장의 핵심이 여성이 거의 중요하게 카테고리로 이게 등장한 건 99년도인데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모든 여성들이 이때부터 경제권을 쥐고 가요. 경제권을 쥐고 간다는 건 남자들은 그냥 그 여성이 가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오도록 모든 아이템을 거기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99년도에 지금 이제 뭐 여성 이 99년도에 우리 창업시장의 분수령을 99년도로 보는데 이 99년도에 이전과 이후가 완벽하게 틀립니다. 자, 여성을 공략해서 대박을 친 게 많습니다. 여성을 공략해서요. 이 여성은 뭐에 약하냐면 첫째는 분위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인테리어가 중요해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99년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뉴, 상품인데 그 특별하게 전부 고치지 않고 한두 가지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성이 오게끔. 자,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완전히 바뀐 아이템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남성들이 먹었던 아이템인데 대부분이 98년도에는 이 젊은 여성은 아예 눈 씻고 봐도 없을 거예요. 여성이 없었습니다. 소비자 중에. 자, 근데 맨 40대 이상 남자들이 먹던 게 99년도에 여성이 오게끔 요걸 고쳐줬더만 완전히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여성들이 더 많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아이템이 뭔지. 그게 바로 뼈다귀 해장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아, 여성을 공략해서 그게 그렇게 변해왔구나.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동네에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호프집인데요. 동네에 오갈 데 없는 미식으로 겨냥해서 대박을 친 호프집 브랜드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브랜드를 우리가 구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약화됐어요. 미처 이제 변화 흐름은 못 따라가서요. 근데 당시에는 여성을 공략해서 대박을 친 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쪼모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동네에서 오갈 때 없는 미식을 겨냥해서 대박을 친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을 공략해서 대박을 친 게 9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때 99년도부터 뭐 여성, 뭐 신세대, 유아, 엘빙, 뭐 건강과 친환경, 뭐 또는 오락 레저, 뭐 또는 이때 인터넷을 활용하라 이런 말들이 그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 창업시장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창업시장은 어렵지만 핵심 키는 여성을 잡으면 여전히 그래도 승부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나 여성을 잡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엇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는지. 자, 오로지 입지라면 이건 A급지다라는 뜻이고요. 어느 지역이든 제일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입지 말고도 상품 품질 때문에 이용한다. 품질이 좋아서 음식 같은 맛. 그러면 이건 A급지가 아니고 B급지다 하면 됩니다. 다른 요소가 있으니까 A급지도 구태여 투잡이 많이 들고 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입지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다 그러면 B급지. 입지도 중요하고 가격이 싸고 수량을 많이 갖춰서 좋더라. 이건 판매업에서 벌어지죠. 판매업에서. 자, 가격도 싸고 수량을 많이 갖춰서 이게 판매업인데요. 특히나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SSM입니다. 아, 우리 소상공인들은 SSM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 서울 지역 같으면 40-50개가 무너집니다. 점포들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꾸 이탈되는 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도 그런 거 이용을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지도 중요하고 서비스 질이 중요하다. 이건 서비스업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A급지, B급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또 C급지도 해서도 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카센터라든가 공작기기라 가구점, 이걸 우리가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A급지, B급지 투잡이 많이 들어가 할 이유가 없어요. C급지에서 소비자들이 다니지 않아도 찾아오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건 무엇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아이템마다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입지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는 이 차량으로 온다. 차량은 중대형점. 우리가 음식점도 1층 6, 70평 이상이면 중대형이고요. 이것은 소비자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보통 점포들 30평대 미만 중소형 점포는 전부 걸어서 옵니다. 걸어오다가 하천이나 쭈둑이나 강, 공원, 철로, 도로도 6차선이 되면은 단절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중소형 점포는 걸어오다가 곳곳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권 분석을 아주 세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아이템의 소비자 분석은 누구를 맞추고 누구한테,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용하는지, 그걸 보고, 입지가 중요한 것인지, 입지면 A급지, 입지 말고 다른 요소가 있으면 B급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걸어서 온다. 걸어오다 곳곳에 끊긴다. 그러니까 전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상권 입지 조건 분석 또는 상권 입지 자주 이야기 드렸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과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입지. 자, 우리가 점포가 있고요, 여기에. 이 점포 자리에, 여기 에워싸고 있는 이 일대, 반경, 이걸 우리가 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포 자리, 이걸 점포 입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상권과 입지 조건이 어떤 뜻이 있는가? 상권이란 말에는 첫째는 전체, 이 상가 전체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촌 상권은 어때? 홍대 상권은 매우 좋아졌대. 강남역 상권은 매우 좋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상가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상권이란 말을 쓰고요. 상가 전체의 활성화 정도. 활성화가 되려면 그만큼 고객이 많이 와야 되겠죠. 근데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전체 중에 이 점포 자리, 이 점포의 자리에 따르는, 자, 이 점포, 개별 점포에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가 상권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점포 자리에 따르는 점포의 고객이 존재하는 이 범위가 상권이란 말이에요, 또. 이 점포 하나에.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조건은 뭐냐면 점포 입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붙으니까 제약이죠. 점포 입지에 따르는 제약사항인데, 자, 이 제약은 여기에 행정적이든 또는 물리적이든 또는 심리적이든 여러 가지 제약이 다 따르죠. 행정적이든 유해업소는 초중고 옆에 200m 이내에서는 교육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50m 이내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물리적이든 실질적으로 끊어버리는 거, 하천이나 뚝이나 강이나 이런 거, 심리적인 거, 초중고 병원이나 이런 것은 심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을 우리가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요게 상권이란 말은 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요. 입지 조건은 이 뜻인데, 입지에 따르는 제약인데, 상권과 입지 조건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포가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 점포가 장사 잘 되는 건 입지 조건이 좋아서 그래. 자, 입지 조건이 좋다는 건 제약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권이 넓어지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점포는 이 상권이 좋아서 그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 같은 입지 조건과 상권이란 말을 달리 표현할 뿐이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고객이 많이 존재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상권이 넓어지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상권과 입지 조건이 이렇게 뜻이 틀리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인허가가 틀립니다. 인가와 허가가 틀리지만 인허가에서 같이 사용하듯이 문맥상 읽어보고 이 뜻으로 그냥 쓰고 있구나. 입지 조건과 상권 같은 의미로도 쓰고 달리 표현할 때도 있구나.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상권 분석과 입지 조건 분석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상권 분석은 전체 분석을 보는 거고요. 입지 조건 분석은 개별 점포를 본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안목만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의 4요소, 창업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중에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요 입지도 아이템에 따라서는 입지가 틀리다. 아이템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아이템의 소비자 분석을 해서요. 핵심 키를 알아서 거기에 입지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근데 우리가 상권 입지 잡고 하지만은 개념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